안녕하세요. 피부 진료하고 있는 김익두 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진료하고 있는 김정상 원장입니다. 미용 진료하고 있는 박환상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새해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매년 비슷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항상 매년 실패하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계획이죠. 보통 1월 달에 운동시설 티켓팅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새해 다이어트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실패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새해 다이어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대표적으로 그냥 체중이 안 빠지는 게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체중이 빠지고 나서 유지가 되지 않는 것도 실패라는 걸 잘 모르고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뭐 요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요요죠. 잘 안 빠지는 거, 그리고 요요 현상 두 개 다 실패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실패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인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가장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많은 이유, 일단은 의지에 가장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네. 저는 어쨌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또 같이 병행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규칙적으로 어떤 거를 지켜야 되는 거를 못 지켜서 식단 같은 것도 그럴 거고 뭐 운동 같은 것도 그럴 거고 규칙적으로 해줘야 다이어트도 될 텐데 그런 걸 못 지키면서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네. 다르네요. 무리하게 좀 살을 빼놓으면 다이어트에 좋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무리하게라도 이제 급격하게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고 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죠. 다른가 보네요. 사실 대부분 그렇죠.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식단과 하나는 운동이죠. 새해가 되면 과한 식단 계획을 세우고 또 과한 운동 계획을 세워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자. 그런데 이렇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건 제가 비유를 하자면 야근 많이 시키는 곳에서 월급 조금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일하실 수 있으세요? 느낌이 확 와닿는데요. 네. 사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든 분들은 확실히 이렇게 진행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를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젊은 층에서는 되려 또 강한 의지를 갖고 다이어트를 잘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중년의 뭐 40, 50대 분들은 특히나 다이어트를 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체중 감량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에 진입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시기도 하고, 노년층 분들은 뭐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힘들지만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효율이 잘 나오지 않게 되죠. 그런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서 성공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다이어트 진료를 볼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타이트하게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뭐 하루에 1000칼로리 이하로, 또 운동도 일주일에 6회 이상, 총 1시간 이상씩.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봐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그러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제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타이트하게 식단과 운동을 진행하면서 체중을 빼도 이 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체중은 보통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요 현상이 온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의지가 약하니까 요요가 오지. 하지만 저는 되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의지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다. 결국 우리가 요요 현상이 온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의지가 강해서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또 도와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보통 티칭을 할 때 일상생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운동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뭐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운동할 체력도 없는 분들께는 굳이 운동을 처음부터 안 하셔도 된다. 또 음식의 양 자체를 크게 줄이지 않는 방향 쪽으로 티칭을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했던 거랑 약간 방향이 좀 다르네요. 운동을 강하게 시키거나 음식 섭취를 굉장히 줄일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운동과 식기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이 맞춰서 이게 진행을 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전 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지를 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즉 내가 할만해야 돼요. 타이트한 다이어트는 이런 생활 습관 차원에서도 빠지기 어렵고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겠지만 신체 메커니즘 상으로도 우리 몸에 위해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메커니즘이라고 하시면은 살이 잘 빠지는 체질, 뭐 잘 안 빠지는 체질,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단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음식이 줄어들게 되면은 에너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사를 떨어뜨려요.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적게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 소모율을 줄어들게 만들어요. 대사가 떨어진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까지 같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초반에 체중이 어느 정도는 감소가 되지만 추후 지속적인 다이어트가 진행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먹는 양이 다시 늘어났을 때입니다. 대사는 기존에 보다 떨어져 있고 먹는 양은 다시 늘어난다면 오히려 체중이 기존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대사율은 떨어지고 그런데 네. 다시 많이 먹었을 때는 대사량이 그만큼 늘지 않으니까 체중이 다시 증가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너무 설명을 잘 주셨네요. 일단 대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근육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많이 쓰여요. 단백질이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신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육이 될 수 있겠고 뭐 머리카락, 그쵸. 손톱, 단백질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보통 손상은 잘 안 돼요. 에너지원으로서 손상이 안 되는데 우리 몸이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단백질이 보통 손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근육이 빠지면서 대사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단식을 하게 되면 신체 메커니즘 상으로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네. 유행했었기도 했는데 그런 단식은 혹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종종 고객분들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끝까지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러면 대사율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혹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대사량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요? 적절한 운동은 신진대사를 분명 높이긴 합니다. 다만 적절한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과한 운동은 우리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흘리거나 상쾌할 정도, 근육이 땡길 정도의 운동은 너무 좋은데 가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네. 자려고 누웠는데 근육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과한 운동을 했을 때는 신진대사가 증가가 어느 정도 되면서 우리 몸에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몸에 또 다른 부하를 일으켜요. 바로 스트레스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라는 건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피로할 때도 같이 발생합니다. 잠을 적게 잤을 때도 그렇고 과한 운동을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살찐다는 얘기는 이제는 좀 유명하지 않나요? 그럼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우리 신체에 많이 남아있게 되면 적게 먹어도 더 찐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한 식욕을 일으키기도 하죠. 운동을 과하게 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부하가 생겨서 오히려 대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식욕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김익도 원장님은 운동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운동의 강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먹는 것도 좀 조절을 하는 편이고요. 네. 운동 자체를 좀 오래 해오기도 했어서 사실 한 번 할 때 타겟하는 부위에 최대 부하를 주는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고 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자기도 어렵고 그 다음 날에도 뭐 다리가 땡기고 뭐 등이 베기고 해서 출근을 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가 되거든요. 김익도 원장님께서는 몸을 만드는 운동을 하시는 거고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라면 조금 더 적절한 나에 알맞는 운동을 찾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무리하지 말자인데 일단 식단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밤늦게 허기가 질 정도의 식단은 적절하지 않은 정도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의 차원에서는 단순히 근육통, 땀날 정도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정도의 운동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계획은 절대 하지 맙시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절대로 지속적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극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먹을 것들 못 먹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한다, 뭐 세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을 빼겠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네. 조금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 조율해 주시면 아마 올해 다이어트 모두들 성공하실 겁니다. 김정선 원장님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 원장님만의 다이어트 꿀팁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네. 좋을 것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다이어트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식단 조절과 신진대사가 증가되어야 적절한 다이어트가 진행되는데, 한약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진행하면 결국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지까지도 잘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해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새해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 다이어트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